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다양한 맛의 하우스 맥주를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길도 열리는데요. 일상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세법, 김지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내년부터 최대 250만 원으로 10% 늘어납니다. 70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하는 미혼 근로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저소득 외국인도 한국 국적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우스 맥주의 판매 규제도 풀려 수입 맥주처럼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위생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범위도 늘어나 다양한 맛의 술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월세를 내고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도 최대 15만 원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이 현 10%에서 12%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종합재산 관리 계좌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도 일반형은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나고 서민형과 농어민 가입자는 500만 원으로 일괄 확대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의 카드 소득 공제율도 40%로 인상됩니다. 결핵, 중증질환, 희귀 난치 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는 폐지했습니다. 부가세 체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카드사가 우선 내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등이 타깃입니다. 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 소비세 감면 시한은 내후년 말로 연장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내년부터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더 줍니다. 세금을 줄여줄 테니 고용을 더 하라는 인센티브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일자리에 다 걸게 한 정부가 내놓은 세제 지원의 핵심은 고용 증대 세제입니다. 기존 고용투자 세액공제를 고쳐 투자가 없어도 고용이 한 명 늘 때마다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2천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1,4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월급을 올린 중소기업은 혜택이 더 커집니다. 정규직 전환 한 명마다 세금 감면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고 임금을 많이 올리면 공제율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고용을 늘린 창업 중소기업은 혜택이 더 커 일자리를 50% 늘리면 세금을 25% 더 깎아줍니다. 기업의 내부 유보가 많으면 세금을 물려 배당과 임금 확대를 유도하던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고용과 상생을 잘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바뀝니다. 청년 정규직 고용 증가나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임금 증가분을 과세소득에서 더 많이 빼주는 겁니다. 또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협력을 도모할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재설계했습니다. 단순한 임금 증가가 아니고 어떤 중저소득 근로자의 어떤 고용을 통한 임금 증가 부분, 2차, 3차 협력 기업 간의 어떤 환류를 통한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체제 중심으로. 고용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담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30대 그룹 계열사 직원 10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계열사 360곳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 수는 11만 9,5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들 계열사 전체 근로자 124만 2,396명의 9.6%에 달하는 겁니다. 그룹별로는 대림그룹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고 대우건설과 부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이 지난달에도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이 7개월째 이어졌는데 이번 달도 반도체와 선박이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사드 문제나 한미 FTA 개정 협상 같은 부담 요인도 있어 남은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우려 요인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488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382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106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늘어난 데다 올해 들어 내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수출이 완전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사상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고 선박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0% 넘게 증가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처럼 수출의 발목을 잡을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7월까지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의 계속된 반덤핑 등 보호무역 압박에 지난해보다 50억 달러 이상 줄었고 최대 수출 시장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감소 추세입니다. 정부는 각종 보호무역 조치 등 무역 피해 접수는 줄어드는 반면 수출은 계속 늘고 있다며 수출 증가를 낙관합니다.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건수는 아주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흐름은 소강 상태라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 급등의 기저 효과가 약해지는 데다 부진한 자동차 수출도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수출이 지금의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로 지난달 과일이나 채소 같은 물가가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또 오는 10월 추석 연휴에 앞서 선제적으로 물가를 잡기로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2% 올랐습니다. 작년 7월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큰 상승폭입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폭염과 장마 피해를 입은 채소와 과일류, 이들 품목이 중심인 신선식품 물가는 12.3% 뛰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특히 채소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뭐 장마, 폭염 이런 영향이 좀 컸습니다. 특히 과실 같은 경우는 크게 보시면 이제 작년 연말 올 초 그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 축산물도 돼지고기가 8.5%나 뛰면서 작년 7월보다 8.1% 올라 최근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가격 안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채소류 등의 수급 불안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추하고 무가 많이 값이 올랐는데요. 수급 조절 물량 출하를 확대하고 농협이나 양돈 조합 등을 통해서 도매 시장의 출하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는 10일까지 농협 매장에서 배추 반값 판매 행사를 열고 휴가철로 수요가 급증한 채소류와 돼지고기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 초 추석 연휴에 대비해서는 9월 중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주입니다. 고령화 탓에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10년 후에는 마이너스로 추락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 심화가 가계저축률 하락, 안전자산 비중 증대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2015년 12.8%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0년에 24.5%로 상승하면 가계저축액을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값인 가계저축률은 8.9%에서 마이너스 3.6%로 떨어질 거라는 게 한은의 전망입니다. 또 가계저축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2027년부터 집이나 금융자산을 처분해 소비하는 가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난폭운전 지시,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두루 조사할 예정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산 종근당 이장환 회장. 안 된만원은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살쪄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뭐하려고 회사해? 견디다 못한 운전기사들이 최근 1년 사이 3명이나 그만뒀고 일부는
정신적 충격으로 공황장애를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리 되게 나쁘네 그 요새 젊은 어떻게 빨리빨리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그런지 몰라고. 논란이 불거지자 고개를 숙였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이 회장의 상습 폭언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경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운전기사 폭언이나 폭행, 난폭운전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수차례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대한 분석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이 의사 처방을 거쳐야 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의사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열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51살 A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 67살 B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양주시에서 의원급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약사 5명에게 요양원에 처방약을 짓도록 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피서철을 맞아 몰카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몰카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곳곳에서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경찰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에 맞춰 피서철 몰카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몰카 범죄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2010년 10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천 건을 넘었습니다. 카메라 소형화 등 기술이 발달하며 몰카 촬영이 용이해진 데다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같은 범죄 증가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내 한 전자상가, 매장에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를 문의하자 대뜸 몰카를 찾으러 왔냐는 대답이 나옵니다. 몰래카메라요? 네. 차키 있어요, 차키. 차키나 볼펜. 고급형이라며 화질과 긴 촬영 시간을 적극 홍보합니다. 화질이 좋아요, 비비비 거예요. 잘 나오나요? 잘 나와요. 쓰기도 편하고 배터리도 개조해도 오래 가고. 인근 다른 매장에서도 몰카 판매엔 거침이 없습니다. 포인트 잡아서 내가 와이셔츠에다 그 색깔 맞춰가지고 끼워가지고 그냥 몰카 구매는 매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언제든 몰카용 카메라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선 외부로 렌즈가 노출되지 않아 상대가 모르게 촬영이 가능하다고 버젓이 홍보를 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선 전문가나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 소형 카메라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는 판매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황. 지난 19대 국회에서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건물 가운데 서울대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대학교와 병원, 호텔과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롯데가 잠실 롯데월드몰과 호텔 롯데로 각각 백화점과 호텔 분야의 이름을 올리면서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병원은 삼성 서울병원, 공공건물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각각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일 공단본부에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채용을 통해 선발된 신규 직원 70명의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용식에는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을 알리고 공단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신규 직원들의 가족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날 임용된 70명 신규 직원 중 24명이 공단 본부와 울산지사에 배치돼 근무하게 됩니다. 공단은 그동안 무서류 전형과 학력, 전공 등 스펙을 보지 않고 지원자 전원에 대해 NCS 기반 직무능력 평가를 통해 인재를 선발해왔습니다. 박연범 이사장은 이번에 채용된 신규 직원들이 공단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 오늘도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이 8월을 맞아서 무더위가 한층 더 기승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폭염 때문에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는 것도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석지연 아나운서는 오늘 점심시간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희는 이 회사가 광화문에 위치해 있잖아요. 12시 땡 치면 바로 나가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 점심을 즐기러 오는 회사원들이 많다 보니 한참 줄 서서 기다리다가 어느새 점심시간이 끝나 있기도 하더라고요. 허겁지겁 먹게도 되고 좀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1시간이 막상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저희도 직장인이잖아요. 이 점심시간은 다 거기서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내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취업 포털 벼룩시장 구인구직에서 직장인 553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대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직장인들의 무려 51.2%가 점심시간이 즐겁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을 가장 기다릴 것 같았는데 이 결과는 상당히 뜻밖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정말 의외의 결과인데 가장 즐거운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식사 시간이 너무 짧아서 허겁지겁 먹어야 해서라는 이유가 26.8%로 가장 많았는데요. 아까 석지연 아나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허겁지겁 먹어야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다 보니까 업무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률도 23.4%를 차지했고요. 또 16.7%가 상사와 함께 먹다 보니까 편히 식사를 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점심시간이 왔다고 해도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대화 내용에서도 원인이 있었는데요. 직장인들의 27.8%는 점심을 먹으면서 업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이 먹기 싫은 동료 유형도 남은 업무 이야기를 계속하는 스타일이 23.4%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점심시간에 혼자 따로 먹을 수도 없고 참 난처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네, 유일한 휴식 시간인 점심시간까지 업무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부담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직장인들을 보면 일단 빨리빨리 먹고 일어나던데 서둘러 점심 식사를 마치고 조금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은 10에서 20분 정도 내외로 식사를 끝낸다고 한 경우가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0에서 30분 내에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비율이 39.7%로 대부분 30분 이내로 빨리 점심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 업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즐겁지 않고 또 소화불량에 걸리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법적으로 규정된 휴식 시간인데 자기가 스스로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그래서 최근엔 이 같은 점심시간을 피하고자 혼자서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족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899명을 대상으로 점심에 관련된 설문을 했는데요. 편의점 등을 통해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는 이들이 지난해보다 3.7%포인트 늘어난 9.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물음에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85.3%로 가장 많았지만 또 혼자 먹는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12.6%에 달했는데요. 이는 직장인 10명 중에 1명은 혼밥족이 됐다는 뜻입니다. 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짜임새 있게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적어지고 또 이후에 업무 효율도 늘어날 테니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혼밥족들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수면 카페를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수면 카페는 이용요금 10,000원 정도만 내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아로마 향을 피워서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담요, 슬리퍼는 물론 따뜻한 차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날 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직접 깨워준다고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마음 편히 푹 잘 수 있어서 이 수면 카페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잠시라도 낮잠을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눈치 보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네요. 특히 회식이나 접대 때문에 과음을 했던 다음 날에 이 수면 카페를 직장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장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낮잠을 즐기는 직장인들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등 이런 간단한 먹을거리를 챙긴 후에 인근에 위치한 어학원을 향하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는 건데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어학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학원에서는 점심시간 전문반까지 개설했을 정도라고 해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 같네요. 원래는 어학원 수강은 출근 전 새벽이나 또 퇴근 후 저녁을 활용했는데 사실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업무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고효율로 집중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직이나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내 중심가에 가면 점심시간마다 이 카페에서 홀로 공부하는 직장인들을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시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마저도 기회를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사회상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미래를 위해 점심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직장인 여러분, 고용플러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